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호의 분류에 대해서 좀 봤죠? 신호미 시스템 초반 부분에 리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어, 신호의 연산하는 거 간단하게 보고요. 그 다음에 기초적인 신호들을 다시 한번 보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기본적인 연산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만 볼 건데요. 신호의 연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타임 시프트라는 게 있겠죠. 타임 시프트. 어떤 신호가 있을 때 타임 시프트를 우리가 XT라는 시그널을 T0만큼 우리가 이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그널 XT가 있을 때 어떤 시그널 XT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시간 T0에 대해서 이동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XT라는 시그널을 T0만큼 이동시켜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걸 갖다 우리가 XT-T0 이렇게 해서 타임 시프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타임, 우리가 리버설 생각할 수 있고요. Y축으로 대칭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X에 마이너스 T 이렇게 주는 경우고요. X 마이너스 T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X 마이너스 T를 해주면 우리가 여기다 그대로 그려주면 요 XT에 대해서 반전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이런 그래프를 갖다 우리가 X 마이너스 T다 이렇게 파란색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임 스케일링도 생각할 수 있고요. 타임 스케일링은 우리가 시간 영역에서 x의 at 이렇게 되는 거고요. at 해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우리 시노미 시스템에서 배웠을 겁니다. a가 1보다 클 경우에는 이렇게 압축되고요. 2배 압축되는 거고 a가 2분의 1 이렇게 되면 2배 늘어나는 거죠.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타임 스케일링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호의 연산을 간단하게 봤고요. 뭐 미분, 적분 이런 것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시노미 시스템에서 다시 찾아서 여러분들 확인하고 이렇게 신호 연산하는 거 어떻게 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걸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볼 게 기본적인 신호들을 특성들을 좀 볼 겁니다. 그래서 엘리멘터리 시그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시그널들 어떤 게 있었어요? 유닛 스텝 시그널 있었죠? 유닛 스텝 시그널, 유닛 임펄스 시그널 이런 거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책에서는 스텝 시그널이 먼저 나와서 유닛 스텝 펑션으로 설명을 해보면 유닛 스텝 펑션은 어떻게 정의됩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ut라고 우리가 함수를 이름을 쓰고요. 그 다음에 t 값이 0보다 클 때는 1, t 값이 0보다 작을 때는 0 이렇게 되는 시그널을 유닛 스텝 시그널이라고 하죠. 유닛 스텝 펑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0으로 가다가 0보다 클 때는 항상 1이 되는 이런 시그널을 갖다 유닛 스텝 펑션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었고요. 유닛 스텝을 받고요. 그 다음에 유닛 임펄스 펑션이 나오죠. 임펄스 펑션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고요. 유닛 임펄스 펑션, 임펄스 펑션이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다른 말로 델타, 디락 델타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디락 델타 펑션이라고 하고요. 델타 이렇게 쓰죠. 그리스 문자로 소문자로 델타 t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델타 t의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델타 t의 정의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뭐 책에는 뭐 여러 가지 나오지만 시노미 시스템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델타 t 값이 0이 아닐 때는 항상 0이 됩니다. 우리가 t 값이 0이 아닌 모든 구간에 대해서 델타 t는 0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이 뭐였어요? 정의되는 조건이 델타 t를 우리가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했을 때 그 값은 1을 가진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걸 우리가 디락 델타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임펄스 펑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임펄스 펑션의 중요한 특징들이 그래서 여기서 다 나오게 되는데요. 어떤 특징들이 나오죠? 첫 번째, t 값이 0이 아닌 곳에서 0이 되고 적분하면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0일 때 특별하게 델타 값 t 값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어떤 값이 돼야 돼요? 그 값은 무한대로 발산하는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델타 t의 매그니튜드는 무한대가 되는 것이죠.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우리가 그랬었죠? 이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그려보면 우리가 델타 t 0일 때 어떻게 그리죠? 네, 매그니튜드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무한대로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화살표로 표현을 하고요. 적분을 해주면 1이다 라고 해서 이 화살표의 끝을 1로 우리가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했었죠. 그리고 얘는 y축 대칭함수예요. y축 대칭함수가 되기 때문에 델타의 t 값과 마이너스 t 값이 같겠죠. t와 델타의 마이너스 t 이분 펑션으로 주어지는 특징을 갖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가 시프트에서 어떤 함수에다가 우리가 xt에다가 임펄스를 시프트 한 놈을 곱해서 적분을 해주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xt의 값에서 t0의 값이 튀어나온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이거 시프팅 프로퍼티라고 우리가 얘기했었고요. 임펄스 펑션의 시프팅 프로퍼티다. 이걸 우리가 그렇게 표현했었죠. 시프팅 프로퍼티라고 해서 채로 거르듯이 그 값이 나오는 그런 특성을 우리가 시프팅 프로퍼티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우리가 유닛 스텝 펑션하고 유닛 임펄스 펑션하고의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닛 스텝 펑션을 미분해주면 어떻게 되죠? 유닛 스텝 펑션을 우리가 미분해주면 그것이 임펄스 펑션이 나오게 되고요. 다시 우리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어떤 특정 t 값까지 우리가 임펄스 펑션을 적분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러면 임펄스 펑션을 지나자마자 1로 탁 되겠죠. 적분한 값이 여기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어떤 지점 t 값까지 딱 적분을 해줬을 때 그래서 t 값이 0보다 크면 1이 될 거고 0보다 작으면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은 ut가 되겠죠. 그래서 유닛 스텝 펑션 시그널과 유닛 임펄스 펑션은 서로 적분 미분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에 있었고요. 이런 특징들을 여러분들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 예제 그래서 예제 2.3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 앞에 예제 2.1, 2.2와 동일합니다. 이 노트에다가 여러분들 그 예제를 직접 한번 풀어서 한번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혹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반드시 그것과 관련된 뭐 중학교 수학, 고등학교 수학 그리고 시노미 시스템 다시 책을 찾아보면서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해하시고 잠깐 동영상 멈추고 다 풀 수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그러고 나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멈추고 이걸 푸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다음 이제 엘레먼트리 시그널 중에서 하나는 렉탱귤러 펑션입니다. 렉탱귤러 펑션이고요. 렉탱귤러 시그널이 됩니다. 그래서 렉탱귤러 펄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렉탱귤러 펄스, 렉탱귤러 시그널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동일하게 표현하고요. 렉탱귤러 시그널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by t로 우리가 표현을 해주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사각파죠. 사각파 형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언제는 1이냐면 우리가 t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시작해서 2분의 1까지는 1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모두 0이 되는 그런 시그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렉탱귤러 펑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렉탱귤러 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주면 어떤 펑션이 나옵니까? 그림 그려주면 t 값이 파이 t 이렇게 네모난 펑션이 나오는 거죠. 네모난 펑션이 돼서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0 여기 사이에서 이런 시그널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렉탱귤러 펑션이다 해서 우리 통신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펑션이에요. 렉탱귤러 펑션은 윈도우 펑션 여러 가지로 쓰이기 때문에 시간 영역, 주파수 영역에서 이렇게 네모난 펑션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시간 영역에서 윈도우 펑션으로 다른 시그널들을
모두 0으로 만들어주고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만 만들어주게 될 거고요. 그리고 주파수 영역에선 이런 시그널들이 어떻게 사용되겠어요? 뒤에서 이제 배우게 될 나중에 뭐 여러분들 시너미 시스템에서 이제 배우는 그런 필터로 우리가 요거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요 부분의 주파수 제형만 통과시키는 그런 시그널로 사용되기 때문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삼각합니다. 그 다음에 트라이앵귤러 펑션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되고요. 트라이앵귤러 펄스라고 여기서도 얘기를 했고요. 트라이앵귤러 펄스는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람다로 표현을 하고요. 얘는 파이로 표현하고 이거 람다로 대문자, 그리스 문자, 대문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 절대값의 t 이런 함수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t 값이 1까지는 우리가 1 절대값의 t라고 해서 3 모양의 펑션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머지 모든 구간에서는 다 0이 나오는 이런 함수가 되고요. 그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돼요? 그림 그리면 이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람다 t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주면 1,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이렇게 되겠죠. 1의 마이너스 절대값이 t니까 마이너스 1 구간에서는 0까지는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될 거고요. 1 플러스의 1이 돼서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 양의 부분에서 1 마이너스 t 돼서 이렇게 내려가는 구간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0인 이런 삼각파를 우리가 트라이앵귤러 펄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 다음 이제 중요한 또 우리가 기초적인 신호 중에 하나가 많이 쓰는 신호 중에 하나가 샘플링 펑션입니다. 샘플링 펑션, 싱크 펑션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펑션이고요. 샘플링 펑션이라고 얘기하고 샘플링 펑션, 샘플링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샘플링 펑션은 우리가 대문자 s에 소문자 a 해서 sat 이렇게 표현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정의되냐면 t분의 sin t다 이렇게 정의돼요. t분의 sin t로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주면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주면 t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sa에 t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sin t 값이 어떤 지점에서 0을 지나가게 되나요? 파이 값, 그리고 마이너스 파이 값에서 우리가 0을 지나가게 되겠죠. 이렇게 돼서 원래는 sin t를 그리면 어떻게 돼요? sin t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가 2파이, 뭐 파이라고 하면 파이, 2파이,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파이 이렇게 돼 있으면 사인을 그리면 어떻게 그려지죠? 사인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그림이 될 텐데 그거를 t분의 1을 곱해줘요. t분의 1은 이렇게 생겼죠. 아래로 0에서부터 무한대로 가면서 점점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그 값을 나눠주면 0일 때는 1인 값을 지나게 되고요. 0일 때는 1인 값을 지나게 되고요. 그리고 파이에서 0을 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된 모양에서 나눠주니까 이런 모양의 시그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점점 무한대로 갈수록 t의 값이 점점 무한대로 갈수록 샘플링 펑션은 점점 작아지게 되겠죠. 이렇게 작은 물결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 시그널을 갖다 우리가 샘플링 펑션이라고 하고요. 왜 샘플링 펑션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뒤에 가면 이제 우리가 알겠지만 샘플링을 갖다 복원할 때 아날로그 시그널로 복원할 때 이런 시그널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샘플링 펑션이라고 하고요. 이 시그널은 바로 싱크 펑션하고 동일한 펑션입니다. 사실은 싱크 펑션의 약간의 변형인데요. 싱크 펑션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우리가 싱크 이렇게 표현하는 싱크 t 이렇게 표현하고요. 얘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파이 t분의 sin 파이 t로 정의가 돼요. sin 파이 t로 정의되고요. 결과적으로 얘는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샘플링 펑션에다가 파이 t를 넣은 거죠. 샘플링 펑션에다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결국에는 타임 스케일링을 해준 거죠. 파이만큼의 타임 스케일링을 해주는 게 됩니다. 파이 t 이렇게 해준 게 되고요. 파이배 해줬으니까 어떻게 돼요? 파이배 줄어든 거니까 파이로 나눠준 값으로 나오니까 요 0 되는 지점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1로 바뀌는 거죠. 얘는 타임 스케일링은 여기 들어가는 t 앞에 붙는 값이 1보다 클 경우에는 압축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가 1이었고 그러면 1을 지나가게 됩니다. 1, 2, 3 이렇게 지나가게 되겠죠. 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점점 작아지면서 물결은 점점 작아지면서 이런 시그널이 싱크 펑션이다라는 거죠. 싱크 t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시노미 시스템에서 모두 정의된 함수들이고요. 굉장히 우리 중요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sync t, sync 펑션하고 우리가 rectangular 펑션 그리고 트라이앵귤러 펑션의 정의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sync 펑션 람다 t, 파이 t 이렇게만 표현해도 우리가 이 시그널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이제 통신 시스템에선 반드시 알고 우리가 가야지. 뒤에서 바로 그냥 파이 t 이렇게 하고 하면 어떤 시그널이다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둬야 되고요. 뒤에서 이제 또 배우겠지만 주파수 영역으로 가면 요 트라이앵귤러 펑션하고 여기 지금 렉탱귤러 펑션의 모양하고 그 다음에 요 싱크 펑션의 모양하고 서로 프레이 트랜스폼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윈도우 펑션을 시간 영역에서 프레이 트랜스폼을 해주면 주파수 영역에서 싱크 펑션이 나오고요. 거꾸로 주파수 영역에서 이런 필터 모양의 로우 패스 필터 모양의 이런 사각파를 우리가 인버스 프레이 트랜스폼 해주면 시간 영역에서 이런 싱크 펑션 형태로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트라이앵귤러 펑션은 어떤 특징이 있었죠? 예, 렉탱귤러 펑션을 컨볼루션을 두 개를 해주면 똑같은 걸 두 개를 컨볼루션 해주면 트라이앵귤러 펑션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중요하니까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뒤에서 또 나올 때 그때 한번 보고 그 결과들을 기억을 해두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또 중요한 시그널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기초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시그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그널 중에 하나 또 뭐가 있죠? 네,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이죠.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누소이달 시그널 우리가 얘기하는 사인 코사인 시그널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이누소이달 시그널 중에서 대표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A 코사인의 오메가 제로의 t 플러스의 파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오메가 제로 오메가 제로는 뭘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오메가 제로는 우리가 2파이 f로 표현할 수 있죠. 이건 각주파수였고요. 오메가 제로는 그래서 주파수를 표현하면 2파이 f0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파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림 그려보면 시간 t에 대해서 우리가 코사인 시그널을 그려보면 xt를 그리면 어떤 시그널이 나오나요? 우리가 이렇게 쉬프트한 코사인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코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쉬프트해서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릴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 주기가 얼마만큼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같은 지점, 시프트 했을 때 똑같은 모양이 나오도록 하는 이 지점을 우리가 한 주기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 우리 한 주기가 되고요. 이 주기가 얼마가 됩니까? 여기 이제 t0가 될 거고 t0는 뭐하고 똑같아요? t0는 우리가 오메가 제로분의 2파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 제로분의 2파이 혹은 어떻게 표현되죠? f0분의 1과 같죠. 여기 있는 주파수하고 반비례합니다. 결과적으로 주파수하고 반비례하는 f0의 반비례하는 우리가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의 주기를 갖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서 주어지는 이 매그니튜드가 얼마예요? 앰플리튜드가 얼마가 되죠? a가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 마이너스 a, 최소값 마이너스 a를 지나는 이런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지점은 뭐예요? 요 지점은 뭐가 됩니까? 요 지점은 뭐가 되죠? 요 지점은 여기서 주어지는 파이 값으로 주어지게 될 겁니다. 파이 값으로 주어지게 돼서요. 요 지점을 우리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분의 파이로 놓으면 우리가 오메가 제로로 묶어주면 이 부분이 오메가 제로분의 파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t 뒤에 t 플러스 오메가 제로분의 파이니까 그거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분의 파이만큼 코사인 원래 시그널을 시프트 시킨 거죠. 왼쪽으로 시프트 시킨 게 될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 파이라는 값이 뭘 결정하는 거예요? 이 파이라는 값이 결국에 페이즈죠. 페이즈가 결국엔 타임 딜레이나 어드밴스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주어지는 A는 뭘 의미하죠? A는 앰플리튜드고요.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의 앰플리튜드를 결정하게 되고요. 다음 오메가 제로는 뭐가 되는 거죠? 오메가 제로는 각주파수, 앵귤러 프리퀀시고 F0는 프리퀀시가 되겠죠. 프리퀀시가 됩니다. 그리고 파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파이는 페이즈 각도가 되는 거고요. 그림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타임 딜레이, 타임 어드밴스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페이즈라고 표현하죠.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의 위상 각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페이즈가 의미하는 건 결국에 뭐가 됩니까? 페이즈가 의미하는 부분, 이 부분은 얼마나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이 딜레이 되느냐, 타임 딜레이를 의미하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페이즈가 의미하는 거는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의 타임 딜레이나 아니면 어드밴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연이냐 아니면은 왼쪽으로 이동하냐 오른쪽으로 이동하냐 그 값이 결국에는 파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물론 오메가 제로 값에 따라서 실제로 그 절대값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사이누소이달은 우리가 많이 쓰는 시그널인데요. 이 시그널의 앰플리튜드가 A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정의했었던 DC 성분은 얼마가 되는 거죠? 0이 되겠죠. 그죠? DC 성분은 0이 될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골고루 있기 때문에 이 값을 우리가 평균 내주면 타임 에버리지 해주면 0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버리지 파워를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에버리지 파워를 구하면 어떻게 되죠? 그리고 에버리지 파워는 우리가 P라고 정의했었고요. 라지 P로 했었고요. 이 값은 뭐가 되느냐? 이 값은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2분의 A제곱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분의 A제곱. 결과만 얘기하자면 2분의 A제곱 우리가 예제 여러분 앞에서 숙제로 해보셨죠? 2.2에서 여러분들 이거 구하는 걸 갖다가 파워 구하면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의 파워 구하면 2분의 A제곱이 나오는 걸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결과만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결과만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의 매그니튜드가 앰플리튜드가 A일 때 파워는 뭐가 된다? 2분의 A제곱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RMS 시그널은 RMS 값은 뭐가 됩니까? 시료 값은 뭐가 되죠? A 값을 갖다 루트 2로 나눠준 값이 나옵니다. 그죠? 한 이 정도가 요즘 2배보단 크죠? 아니 2분의 1보단 크죠? 2분의 A보다는 큰 루트 2분의 A가 시료 값이 되겠죠. 얘를 스퀘어 루트로 취한 게 RMS 값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RMS는 우리가 XRMS라고 하면 이거는 스퀘어 루트 2분의 A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 값을 우리가 이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의 시료 값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사이누소이달 시그널까지 우리가 기본적인 엘레먼터리 시그널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기초적인 우리가 중요한 신호들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이제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을 지금 또 이렇게 봤는데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을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죠? 코사인, 사인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익스포넨셜 시그널의 지수승을 해서 그래서 우리 지수함수 형태로도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을 표현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익스포넨셜 시그널의 순허수가 들어가게 되면 그럼 코사인, 사인으로 바뀌게 되죠. 오일러 법칙에 의해서 오일러 공식으로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컴플렉스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컴플렉스 사이누소이달 시그널 혹은
함수로 우리가 표현되는 그 시그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xt를 우리가 어떻게 쓰죠? 매그니튜드 a에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위상각 파이 각도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는 결국에 뭐가 되는 거냐면 오일러 공식에 대해서 어떻게 되죠? 오일러 이퀘이션을 쓰면 오일러 아이덴티티를 써주면 익스포넨셜의 j 세타는 뭘로 바뀌죠? 코사인의 세타 플러스 j의 사인 세타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이 값은 뭐랑 동일하냐면 a 코사인의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파이 플러스 j의 a 사인의 오메가 제로의 t 플러스의 파이 이렇게 바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에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결국엔 이 부분을 우리가 xt가 복소수죠. 복소수로 주어지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라지 a를 우리가 xt의 매그니튜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j의 뒤에 붙는 요 세타를 우리가 오메가 제로 t 플러스 파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여기 xt의 xt 시그널에 우리가 페이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xt의 우리가 세타 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고 그 다음 이 부분은 뭐예요? 여기 실수부죠. 이 부분은 이제 실수부니까 요거 리얼의 xt 이 부분은 뭐가 되는 거죠? 허수부 이미지너리 파트를 뽑아내는 함수 연산이죠. xt라는 복소수 함수에서 리얼 펑션만 요거는 복소수 부분만 뽑아내는 거죠. 이 값에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이런 컴플렉스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을 생각하면 결국에는 이런 익스포넨셜로 표현되는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은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죠? 코사인 시그널을 우리가 실수부로 가지고요. 사인 시그널을 허수부로 가지는 두 개 코사인 사인 시그널을 동시에 가지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컴플렉스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은 이 안에 그냥 코사인, 사인 각각 들어있는 두 개를 동시에 가지는 시그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에브리지 파워를 구하면요. 에브리지 파워를 구하면 얘 하나가 얼마예요? 얘 하나의 에브리지 파워가 뭐였죠? 2분의 a 제곱이고 얘도 2분의 a 제곱이죠. 그죠? 어차피 매그니튜드 제곱해야 되니까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을 해서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는 2분의 a 제곱 더하기 2분의 a 제곱해서 에브리지 파워는 a 제곱이 된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사이누소이달과 비교해서 우리가 컴플렉스 사이누소이달 경우에는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이 그 안에 두 개가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에브리지 파워를 그거의 두 배로 a 제곱으로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시노미 시스템에서 우리가 신호 부분을 좀 리뷰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시노미 시스템을 지금까지 배웠든지 배우지 않았든지 지금 배우고 있든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요 내용들을 요 결과들을 꼭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통신 시스템을 봐야 되니까요.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쭉 한번 책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 쉬고요. 우리 시스템에 대해서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